자, 246쪽에 540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되는데 결국 지금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가면서 달라진 점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말도 확대해서 봐봐요. 자, 분모 어차피 똑같고요. 분자가 두 덩어리였네. 두 덩어리였는데 n-1 팩토리얼이 공통인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묶은 거잖아 지금. 이렇게 묶었으니까 결국 남는 것은 얘하고 얘를 합쳐라라는 얘기 아닌가? 그죠? 그럼 걔네들을 합치면 저 빈칸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 n이지 n. n 이렇게 써야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당연한 얘기야. n-1 팩토리얼에 n을 하나 곱했지. 그럼 더 간단하게 뭐라고 쓰면 돼요? 합쳐서. 만약에 5 팩토리얼이 있었어. 네. 거기다 6을 곱했어. 그럼 뭐야? 6 곱하기 5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걸 우린 뭐라 그래? 6 팩토리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것처럼 n-1 팩토리얼에 n을 하나 곱하는 순간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해볼까요? 541번에 4번 2번도 자, 541번에 일단 2번부터 보면은 2번은 4가 앞에 붙어 있고요. np3이니까 n-1, n-2겠지. 좌변은. 그 다음에 우변은 5가 앞에 붙어 있고요. n-1p3이니까 n-1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라. 그럼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그치? 그럼 어차피 우리가 찾는 숫자는 적어도 뭐 3, 4보다는 커야 되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요 n-1이랑 n-2들은 지울 수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남은 거 그냥 n에 대한 1차 방정식이잖아. 4n은 5n 빼기 15. 그러면 n은 15겠네. 그죠? n은 15. 2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비례식이니까 일단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곱할까요? 그러면 5괄호 n 플러스 2p3은 12 곱하기 np3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방금 전에 2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얘를 풀어가지고 써버리면 n 플러스 2부터 순서대로 3개를 곱해라.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 자 여기는 n부터 순서대로 3개를 곱해라.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치? 어차피 0, 1, 2는 없으니까 n은 하나 지울게요. n 지우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전개시켜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개시키면은 5n제곱 플러스 15n 플러스 10 이쪽은 12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 우변으로 다 넘기면 7n제곱 마이너스 51n 플러스 14인가요? 인수분해 딱 되네. 그치? 17에 72에 마마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n값이 7 또는 뭐 7분의 2인데 분수는 아니겠지 당연히. 그래서 n값은 7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예담이는 요 단원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막 방정식 부등식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아, 다 어려워요 다? 예슬이는 어때? 부등식이나 경우의 수가 나? 아 그래요?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워요? 오, 정원이는? 그래요? 슬기는? 부등식이 더 어려워? 뭐요? 이거는 또 아니 뭐 지금 우리가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뭐 연립 부등식
부등식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어떤 단어는 쉬워요? 경우수가 조금 더 쉬워요? 조금 더. 민채는? 저는 경우의 수가 더 어려워요. 그래요. 강빈이는? 부등식이 더 어려워? 연우는? 부등식이 더 어려워. 당연히 경우의 수? 그래요? 반 이상이 경우의 수가 더 어렵다고? 그거 충격적인데? 색칠하는 거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극복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극복이 안 되면 이제 곤란해. 나중에 저기 확통해야 되는데. 자, 숙제 중에 질문 더 있나요? 질문이 없어? 질문 없죠? 자, 그러면 250페이지 나갈 차례죠. 250페이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순열 설명을 하면서 이것저것 뭐 해봤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조건들 열심히 했었지. 그치? 이웃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강빈아, 키워드가 뭐였지? 묶으라 그랬지, 그치? 이웃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묶어서 한 사람처럼, 한 명처럼 취급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 명 취급해서 전체를 배열하고,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의 순서 배열하고, 이게 이웃하게 배열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죠? 칸막이, 아니, 말해버렸다. 키워드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칸막이였죠. 그죠? 키워드가 칸막이.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은 애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나머지 이웃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사이사이에 넣어라. 그랬었지, 그치? 네. 자, 이거 지난 시간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250페이지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열의 수인데, 특정한 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거를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들로 나열을 하는 건데, 일단 1번 같은 거는 쉬워요. 자, 이렇게 8개의 알파벳을 배열하는데 T가 맨 처음, L이 맨 마지막, 이렇게 그냥 딱 정해져 버린 거는, 자, 내가 이걸 배열할 거잖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알파벳을 배열할 건데 맨 앞자리는 그냥 T로 고정. 이거 고정이야. 내가 건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에 맨 끝자리에 L로 고정.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T와 L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문자들을 여기다가 그냥 배열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맨 앞과 맨 끝은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럼 민치야, 뭐만 해주면 될까요? 6, 맞아요. 6개를 그냥 쭉 배열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부분, 그 부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6팩토리얼 하면 바로 끝나는 거고, 2번이 조금 어려운데, 2번은, 자, 조건이 이거예요.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한대요.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으란 얘기잖아. T랑 A 사이에 문자 2개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일단 요 묶음, 요 T와 A 사이에 문자 2개가 들어가 있는 요 묶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 요 묶음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보는 건데, 일단 T와 A 사이에 라고만 말했지. T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어 이런 말은 없잖아. 그지? 그럼 TA일 수도 있고 AT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T랑 A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T와 A 사이에 칸이 2칸인데, 우리는 이 2칸에다가 T와 A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알파벳 중에 2개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는 거죠. 그럼 강빈아 뭐라 그래야 돼? 6
P, E지, 그지?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맞죠? 자, 여기까지 해주면은 나머지 문자 중에 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뭐 G랑 L이 여기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TGLA 요거는 딱 고정된 거야. 얘네 넷은 이제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네 4개는 한 몸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한 묶음처럼. 그러면 이 4개의 문자 말고 남은 문자가 예원아 몇 개가 더 있을까? 4개가 더 있겠지. 뭐가 있죠? I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얼도 있네요. 그리고 뭐가 있죠? E인가? 맞죠? 4개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한 몸처럼 만들었으니까 그 4개 말고 여기 못 들어간 애들 4개가 더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전체를 배열해주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한 몸처럼 보자 그랬으니까 이거 전체는 몇 개로 봐야 될까 얘들아? 그치? 마치 그 이웃할 때 묶는 것처럼 얘네 넷은 이제 한 묶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배열하는 방식은 5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p 곱하기 5 팩토리얼 이거를 다 곱해준 게 답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6, 5, 30 곱하기 5 팩토리얼 120이잖아. 이거 얼마예요 그럼? 7200인가? 그죠? 7200 요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자 사이에 몇 개의 문자를 집어넣어 하면은 요렇게 만들어진 이 세트부터 요걸 만드는 게 몇 가지인가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걸 한 몸으로 쳤을 때 전체를 배열하는 게 몇 가지인가 그걸 곱하는 게 2단계. 자, 그 다음에 3번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랬는데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있었죠.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면 슬기야 뭐가 떠올라? 적어도 적어도 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은 여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여사건이 뭐죠?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을 계산하라 그랬지. 맞죠?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 상황에 반대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빼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그럼 먼저 이거를 말로 표현해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이 말의 반대는 뭘까 예원아? 어디에? 양 끝에. 그치? 양쪽 끝에 자음이 안 온다. 한쪽이 아 이러지 마. 한쪽 끝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네. 그 말은 한쪽 끝만 자음이어도 되고 양쪽 끝이 다 자음이어도 돼 이런 말이지. 네. 의 반대는 뭐야 그럼? 안 온다. 자음이 아예 안 와야 돼. 그러면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안 와잖아. 그러면 양쪽 끝이 다 뭐라는 거야? 잠이 안 오고. 모음인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이거의 반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쪽 끝에 모두 모음 이렇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다의 반대는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다. 그치? 그건 약간 그 국어적인 거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 연우가 오늘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다. 의 반대가 뭘까요, 연우야? 그쵸?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민채야 만약에 우리 반에서 반대표 3명을 뽑았는데 적어도 한 명은 남자다. 의 반대는 뭘까요? 남자가 안 뽑혔다. 그죠? 남자가 하나도 안 뽑힌 거지? 그러면 모두 여자.
여자다. 그치? 적어도 한 명이 남자다의 반대는 모두 여자다. 그치? 이렇게 그 말로 먼저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양쪽 끝에 모두 모음 이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뺄 거야. 그럼 양쪽 끝에 모음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있는데 요 양쪽 끝 맨 앞과 맨 뒤에 모음이 와야 돼요. 그럼 슬기야, 여기 모음이 누가 있어? 아이. 아, 에, 이, 오, 우. 모음, 그치? 아, 에, 이, 오, 우.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가 모음이죠, 그죠? 세 개가 모음이야. 그러면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다. 그 얘기는 이 맨 앞과 맨 뒤에 요 셋 중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맞죠? I, A, E 이 셋 중에 두 개가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들아,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여기랑 여기에 배열한다.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3P 맞아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양 끝에 배열했어. 그러면은 이제 양 끝은 전부 다 모음으로 채워진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가운데를 채울 때는 고민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나머지 그냥 6개 문자를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6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몇 가지야? 6. 끝이야? 6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이거 자신이 없어. 6명을 내가 여기 교실에 있는 애들 여기 일렬로 쭉 줄 세우면은 8명이면 8이에요? 아니요. 8, 7, 6, 5, 4, 3, 2, 1 이게 일렬로 줄 세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6개를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러면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 6 팩토리얼 이렇게 말해야지, 그치? 자, 이게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민채야, 이게 답이니? 네. 아, 그래요? 아니, 우리는 지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찾고 있잖아. 그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거의 반대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반대되는 상황의 경우의 수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답이라 그러면 어떡해? 아, 저거에 맞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전체에서 빼. 전체에서 빼야지. 자, 여기서 말하는 전체라는 건 그냥 이 8개의 문자를 그냥 쫙 배열하는 거죠. 8개의 문자를 쫙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8 팩토리얼이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을 8 팩토리얼에서 빼는 게 마지막 계산할 거야, 그치? 그치? 식으로 먼저 써보면 8 팩토리얼 빼기 3p2 곱하기 6 팩토리얼 이걸 하는 거잖아. 여러분 8 팩토리얼 만만치 않죠? 그죠? 6 팩토리얼이 720인데 8 팩토리얼이면 720에다가 7도 곱하고 8도 곱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8 팩토리얼을 다 하지 않고 조금 똑똑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정원이가 알 것 같은데? 정원아, 8 팩토리얼이란 87654321이죠. 6 팩토리얼이란 654321이죠. 근데 이거에서 이걸 빼래. 뭐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할까? 없앤다? 나는 정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믿고 싶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8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8 곱하기 7 그리고 6 팩토리얼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 팩토리얼이라는 게 자, 8 곱하기 7 하고서 6 팩토리얼이 있는 거잖아. 예슬 이해되니?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3 곱하기니까 6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덩어리에서 6 팩토리얼을 묶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6 팩토리얼을 묶어줘. 묶어서 계산하는 게 더 쉽거든. 6 팩토리얼로 묶어주면은 앞에는 8, 7, 56에서 6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6 팩토리얼이 720인데 거기다가 50을 곱해주는 거지. 요렇게. 그치? 그러면 뭐야? 360에 00. 36,000이네요. 36,000. 이게 3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씩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550번 문제 한번 볼게요. 550번.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550번. 답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한다. 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의 반대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강빈아,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한다의 반대가 뭐야? 누가? 그지? 모든 모음들이 서로 다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두 개만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세 개가 다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의 반대니까 결국은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든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모음이 이웃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슬기야 여기 모음이 뭐 있나요? 모음이 3개 있죠. 그죠? 모음이 3개. 그럼 자음이 5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 3개의 모음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고 싶어. 그럼 먼저 누구들을 배열해? 자음들을 배열해. 아, 자음이 4개가 있겠구나. 그치? 총 7개니까. 자음이 4개 있겠죠? 그러면 자음들 4개를 먼저 배열해서 4팩토리얼 해주고요. 그치? 그럼 자음들이 뭐 P, R, M, S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 칸막이 역할을 하니까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모음들을 넣어주는 거잖아. 여기다가.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치? 5자리에다가 3개의 모음을 껴 넣어주는 거니까 OP3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럼 예원아 이게 답인가요? 예. 왜요? 빈칸이 5칸이잖아. 그치? 5칸에다가 얘네를 넣는 거잖아. 네가 만약에 5를 집어넣으려고 해봐. 그럼 5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가지고 얘를 넣어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i를 집어넣을 때는 남은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넣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5p3이죠. 자,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아니죠. 얘를 어떻게 해야 답이에요? 전체에서 빼야 답이죠. 전체는 뭔데? 7 팩토리얼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뭐 요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면 7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5p3 5p3이면 얼마지? 60인가요? 60 곱하기 4 팩토리얼이거든. 그럼 역시 또 4 팩토리얼로 묶어서 계산 가능하죠. 그러면 4 팩토리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요거는 210이고요. 요거는 60이니까 자, 4 팩토리얼이 24, 요거는 150. 이렇게. 그죠? 뭐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24 곱하기 150 그러면 얘다 뭐 얼마일까 답이?
맞나요? 36,000 맞나요? 36이요? 아니, 이거 24 곱하기 그럼 24 곱하기 15는 얼마예요? 아, 아니 24 곱하기 우리는 지금 24 곱하기 150을 하고 싶잖아. 근데 24에다가 그러면은 15를 곱하면 어떻게 돼? 15. 360이지? 그러면 24 곱하기 150을 하면 어떻게 돼요? 3600이지 3600. 그지? 3600이라고 말한 적 없잖아. 그지? 맞죠? 3600이죠.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그 연습 문제 잠깐 가볼게요. 254쪽으로 한번 가봐. 254쪽에 563번을 보세요. 비슷한 유형이거든. 254쪽에 563번. 자, 이거 보시면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는 430이다. 자, 여기도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 자, 그럼 일단 강빈아, 이거의 반대는 뭐다? 어디에? 양쪽 끝에. 그럼 양쪽 끝에 홀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만 온다? 짝수만 온다.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의 반대는 양쪽 끝에 무엇? 그치? 양쪽 끝에 모두 짝수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앞서서 풀어봤던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 6개의 자연수가 뭐뭐뭐뭐인지 모르잖아. 그치? 이 6개 중에는 홀수와 짝수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홀수랑 짝수를 개수를 홀짝의 개수를 문자로 잡고 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유형인데 어려운 지점인데 홀수의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홀수를 그냥 n개로 잡겠습니다. 홀수를 n개로 잡으면 그러면 예슬아 자동으로 짝수는 몇 개라고 쓸 수밖에 없을까?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우리는 이 6개 중에 홀수가 n개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럼 짝수는 아, 600이에요. 그렇지 6-n개가 그러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보자. 그럼 양쪽 끝에 모두 짝수. 그러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양쪽 끝에 짝수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슬기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지? 자, 이렇게 양쪽 끝에 짝수를 집어 넣으려면 지금 짝수가 몇 개 있어요? 6-n개가 있지요?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집어 넣어줄 거잖아. 그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6-np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이제 이해되나요? 짝수가 요만큼 있었으니까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먼저 여기를 채웠어. 그럼 민채야 나머지 4개 가지고 그냥 여기 쭈루룩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뭐 해야 돼? 그치. 자, 곱하기 4 팩토리얼 해야 돼. 이것이 그러면 양쪽 끝에 모두 짝수가 배치되는 경우의 수인 거죠.
이게 답인가 민채야? 아니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 전체에서 빼기. 그렇지. 전체가 뭘까 여기서의 전체. 맞아요. 6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6 팩토리얼이죠. 6 팩토리얼에서 얘를 빼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말한 이제 432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는 432. 요렇게 놓고서 계산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6 팩토리얼 720인 거 다 알잖아. 720에서 얘를 뺐더니 432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얘다마 얘가 얼마일까? 어. 288 그치? 288.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 필요 없죠. 이제 요것만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6-np2에다가 자 4팩토리얼이면 24니까요. 24 곱했더니 288이 됐습니다. 그죠? 24로 나누면 되겠네. 24로 나누면 얘와 얘가 얼마란 뜻? 12 그치? 그러면 몇 P2가 12겠니? 이렇게 질문인 거죠. 몇 P2가 12일까? 뭐 대충 때려 맞춰봐요. 뭐 5P2 하면 얼마야? 20이잖아. 너무 크잖아. 하나 내려. 4P2 하면 얼마야? 12잖아. 나왔네. 12 나왔네. 그러면은 얘가 4P2였단 얘기지. 4P2. 그 말은 이 6-n 요 부분이 4였단 얘기잖아. 요 부분이 4였단 얘기니까 n은 몇이에요? 뭘 계산해? 6-n이 4니까 아, 2지 2 그치 n은 2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2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숫자 배열하는 문제들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 251로 가볼게요. 251 자 251은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런데 정원아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숫자를 주목해야 될까? 0 그쵸. 자연수 만들 때는 항상 얘는 특별한 성질이 있거든. 자연수 만들 때 얘는 절대 어디에 못 온다? 맨 앞자리에 못 온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을 때 자리를 4칸을 깔아 놓을 건데 자리를 4개를 깔아 놓을 건데 만약에 정원아 0이 없었고 그냥 1, 2, 3, 4, 5, 6이었다. 그랬으면은 4자리 자연수 어떻게 만들면 돼요? 1, 2, 3, 4, 5, 6이었다. 그지? 그냥 0이 없었으면은 그냥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세우고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세우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0이 껴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그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0이 껴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돼요? 그렇지. 0을 못 쓰니까 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를 채웠어. 예를 들면 여기다 뭐 3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3은 이제 썼잖아. 그럼 그 다음 칸을 채울 때는 나에게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다시 5가지인 거지. 민채야 왜 다시 5가지야? 3은 이제 못 쓰지만 대신 이제 0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칸을 채울 때도 다시 5가지. 그럼 만약에 뭐 여기다 0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0 쓴 거니까 그 다음 칸을 채울 때는 예슬아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것이 바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그지? 얘다마 몇 개? 300개. 그렇죠. 300개. 자, 두 번째 질문은 짝수를 만들으래요. 짝수. 슬기야, 짝수를 만들려면 어느 자리가 중요해요?
1의 자리지, 그치?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여야 되지. 자, 그런데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되는데 지금 이 0, 1, 2, 3, 4, 5 중에 짝수로 구분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그치? 0도 짝수의 범주에 넣어줘야 되겠죠? 0으로 끝나도 짝수니까. 자, 그런데 0이랑 2랑 4 이 셋 중에 역시나 또 누구는 특별하니까 0은 특별하니까 0으로 끝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2로 끝나는 경우하고 4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결과가 같을 겁니다. 그쵸? 그냥 2라는 숫자 하나랑 4라는 숫자 하나를 끝에다 박아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0을 끝에다 박아놨을 경우에는 밑에 거랑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와. 그죠? 해보면 압니다. 자, 0카드를 여기다 고정했다 라고 쳐봐. 0카드를 마지막 자리에 고정했어. 그러면 연우야, 나한테 남은 카드가 1, 2, 3, 4, 5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3칸을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그치? 5 곱하기 4 곱하기 3 5p3이겠지. 그죠? 5p3 그래서 60까지고요. 그런데 2라는 카드를 끝에다가 고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카드를 썼으니까 남은 카드가 0, 1, 3, 4, 5란 말이야. 그죠? 그럼 0, 1, 3, 4, 5를 가지고 이 자리를 배열하는 방법도 5p3일까요? 이건 다르지, 그치? 왜냐하면 어떤 카드가 살아있으니까 0카드가 살아있으니까 요 앞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지. 4가지. 4가지. 그 다음 자리는요? 또 4가지. 그 다음 자리는요? 3가지. 이렇게 바뀐다.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아까 요거는 뭐였죠? 543이었지? 왜냐하면 0이라는 카드를 이미 소진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는 0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쵸? 0을 못 쓰니까. 그래서 요거는 48가지가 될 거고요.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당연히 48가지가 될 거예요. 그쵸?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를 더하시면 2번 답이다. 정원아 몇 가지야 더하면? 156까지. 그렇죠? 156. 자, 그 다음에 3번은 4의 배수를 만드는 건데 4의 배수에 대해서 4의 배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예원이 알아요? 4의 배수의 특징. 그러니까 막 커다란 자연수를 딱 봤을 때 그 숫자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아, 그 다 나눠봐요? 느낌. 그럼 만약에 7, 6, 1, 5, 4, 7, 6, 4는 4의 배수인가요? 네. 어떻게 알아요? 자, 어떤 숫자가 그러니까 짝수 판단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 짝수, 홀수 판단할 때는 어디만 보지? 맨 끝에 1의 자리만 보죠. 1의 자리만 봐도 홀수 짝수가 명확하게 판단되는 이유가 뭐예요? 2로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는 1의 자리만 보면 알 수 있잖아. 왜 1의 자리만 보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딱 만났을 때 배수 판단하기 가장 좋은 게 2의 배수 찾는 거랑 5의 배수 찾는 거 제일 쉽잖아. 그치? 아무리 커도 딱 보자마자 얘가 2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는 바로 판단이 서잖아. 그치? 요거 예설아 5의 배수니? 아니지. 확실히 아니지. 왜? 마지막 자리가 4라는 것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 특징이 있습니다.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배수 판단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2랑 5는 10의 약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숫자가 나와도요. 여기서
이 끝에 자리 한 자리를 떼보는 거야. 얘를 0으로 바꾸고 플러스 4 하면 아까랑 똑같은 숫자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여기를 0으로 바꾸는 순간 이 숫자는 무조건 2의 배수고 무조건 5의 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끝에 떨어져 나온 4 이것만 2의 배수면 이 전체가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이 끝에 떨어져 나온 얘가 5의 배수면 이게 전체가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조금 응용하면, 자 보세요. 4의 배수를 판단을 할 때는 방금 전에 2나 5는 10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능했던 것처럼, 자 4라는 숫자는 몇의 약수일까요? 10의 약수는 아니지. 그죠? 하지만 4는 몇의 약수죠? 내 설명의 맥락을 이해했다면 여기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2나 5는 10의 약수이기 때문에 1의 자리만 보면 판단이 가능해. 근데 4는 10의 약수는 아니지만 몇의 약수니까? 아니야, 20의 약수로 대답하면 안 돼. 100의 약수지, 100의 약수. 4가 100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아까 이렇게 커다란 숫자가 있었을 때 이번에는 끝에 몇 자리를 떼어내? 두 자리를 떼어내는 거야, 두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 끝에를 00으로 바꾸고요. 이 64를 이렇게 떼어내보는 거야. 그러면 끝에가 00으로 끝난 숫자는 무조건 100의 배수거든. 이거 무조건 100의 배수야. 그러니까 끝에 두 자리 떼어낸 게 4의 배수면 이거 전체는 4의 배수인 거예요. 그래서 4의 배수 판단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 얘는 끝 두 자리 숫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떼어내서 그게 4의 배수면 전체 앞에 뭐가 붙어있던 4의 배수예요. 그죠? 이게 4의 배수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끝 두 자리만 떼어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0, 1, 2, 3, 4, 5를 가지고 4의 배수를 만들고 싶어.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4의 배수를 다 써볼게요.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4의 배수. 자, 앞에 뭐가 더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자리는 뭐 0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써보면 0이 있죠. 04 있죠. 04. 그러니까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을 다 써보는 거야. 자, 04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민채야? 8은 못 만드니까 12 있고요. 그 다음에 20 있고요. 그 다음에 24 있고요. 그 다음에 32 있고요. 그 다음에 있어요. 0, 1, 2, 3, 4, 5까지 쓸 수 있는데 32에서 끝나버리면 어떡해? 잠깐만요. 40 또 있어요. 52 그치? 52까지 가야 끝나. 자 이렇게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총 7가지 있습니다. 7가지. 그 중에 봐봐. 자, 내가 지금 체크한 3가지. 공통점이 뭘까? 얘네 셋의 공통점이 뭐예요? 0카드를 이미 사용했어. 그치? 그러면 이 3가지는 자 남아있는 카드가 예를 들면 04 같은 경우에 요거랑 요거를 쓴 거니까 남은 카드가 0이 아닌 숫자 4개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4개를 가지고 요 앞에 두 자리를 자유롭게 채우면 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채우는 방법이 4, P, 2가 되는 거죠. 그쵸? 0카드를 썼기 때문에 요렇게 3가지 케이스는 앞에 두 자리를 채우는 방법이 4P2가 됩니다. 그러면 4P2가 지금 하나, 둘, 3개 있는 거예요. 그죠? 4P2가 3개. 4P2 곱하기 3 써주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 이거 나머지 요거 이렇게 4가지는 0카드를 아직 안 썼어. 그치?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카드가
자, 만약에 내가 1, 2를 썼다면 1하고 2를 쓴 거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카드가 0, 3, 4, 5야. 그러면 얘들아 이제 내가 0, 3, 4, 5를 가지고 요 앞에 두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사네? 여기 채우는 게 세 가지지? 여기는 또 3이죠. 그러면 3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3 곱하기 3. 그래서 9가지. 그러면 9가지인 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9가지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2 곱하기 3 이것도 36이고 9, 4, 36 얘도 36 답은 72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이것이 4의 배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2의 배수 얘기했고 4의 배수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2의 배수, 4의 배수하고 또 전혀 다르게 구하는 게 누구죠? 배수 판단할 때 완전 다른 방식으로 배수 판단하는 숫자 있잖아. 3의 배수. 3의 배수 어떻게 판단해, 민채야? 3의 배수. 3의 배수요? 예를 들면 아까 이거 엄청 큰 숫자 있었잖아요. 이거 7615 4764 이건 3의 배수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저 아까처럼 64만 따로 떼어냈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모든 숫자를 다 뒤에 두 자리만 떼어내서 판단하면 되나? 아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뭐였지? 4가 되게 100의 약수여서. 근데 3도 100의 약수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3은 100의 약수가 아니잖아요. 3의 배수는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판단하죠. 근데 이건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여러분 아마 들으면 알 텐데. 자, 만약에 어떤 자연수가 3의 배수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런 방법 있죠. 각 자리 숫자를 다 어떻게 해봐? 다 더해봐.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있다면 7, 6, 1, 5, 4, 7, 6, 4 이렇게 각 자리를 다 떼어내서 더해보는 거죠. 떼어내서 다 더해보면은 13, 14, 19, 23, 30, 40이에요. 40이라는 숫자가 3의 배수인가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 숫자도 3의 배수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 중간에 7, 6, 1, 5, 4, 7, 6, 4였는데 여기서 6이 아니라 만약에 5였다. 여기가 5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39가 되죠. 그럼 얘 뭐가 돼?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해보는 겁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숫자 전체도 3의 배수예요. 이것도 물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설명해줘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 이 두 가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거나 9의 배수면 그 자연수도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됩니다. 그치? 그 정도 배수 판별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밑에 지금 551번에 3번 보면 이제 3의 배수 물어보거든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3의 배수. 자,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 카드는 0, 1, 2, 3, 4인데 여기서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3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봐야 되냐면 이 0, 1, 2, 3, 4 중에서 숫자를 3개를 골라요. 숫자를 3개를 고르는데 일단은 뭐 맨 앞자리가 0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은 다 챙겨보는 거야. 뭐 가장 간단한 거는 0, 1, 2가 있겠죠. 0, 1, 2. 이 셋이 더하면 3이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는 조합들을 다 골라볼게요.
자, 0, 1, 2 말고 뭐가 있을까 또? 0, 1, 3 안 되고 0, 1, 4 안 되고 0, 2, 3 안 되고 0, 2, 4 되죠? 0, 2, 4 그죠? 0, 2, 4 그 다음에 0, 3, 4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은 다 사용했고 1로 넘어가서 1, 2, 3 되네요. 1, 2, 3 그 다음에 1, 2, 4 안 되고 1, 3, 4 안 되고 2, 3, 4 되네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쭉 찾아보는 거야. 민치야 좀 전에 어떻게 찾았지 이거 순서? 맨 처음에 순서요? 이거 지금 찾아냈잖아.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빼먹지 않고 찾으려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체크를 해나가야 되거든. 맨 처음에 0, 1, 2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체크해봤어요? 0, 1, 3 안 됐죠, 그죠? 그 다음은 0, 1, 4 그 다음은 0, 2, 3 그 다음은 아니지 0, 2, 3 했으면 0, 2, 4 그 다음이 0, 3, 4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규칙, 일정한 규칙으로 하나씩 확인해가지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걸 일단 쫙 써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2, 3, 4라는 숫자가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잖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 2, 3, 4를 가지고 내가 배열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가지고 234 해도 3의 배수고 342 해도 3의 배수고 그지? 423 해도 3의 배수잖아. 어차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2, 3, 4라는 숫자들을 내 맘대로 막 배열해도 다 3의 배수인 거예요. 그치? 그럼 요걸 갖고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가 예술아 몇 개일까? 3 팩토리얼 맞아. 3 팩토리얼. 그치?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가 3 팩토리얼 6개인 거고 마찬가지로 1, 2, 3도 내 맘대로 막 배열해도 되잖아. 그럼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또 3 팩토리얼 6개인 거고요.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슬기야 3 팩토리얼 하면 되나? 얘는 또 어떤 숫자가 껴있으니까 0이 껴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세 자리를 만드는데 이 맨 앞자리에는 0을 못 쓰잖아. 그럼 몇 곱하기 몇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는 지금 0, 2, 4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치? 2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1. 그래서 네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 얘도. 그래서 네 가지 다 더하면 20까지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배수 판단하는 거는 몇의 배수를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배수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예요. 2의 배수, 5의 배수, 4의 배수, 그 다음에 3의 배수, 9의 배수. 그치? 그런 것들은 각각 숫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13번. 사전식 배열에 의한 경우의 수. 사전식 배열. 슬기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사전식 배열이 뭐지, 슬기야? 너 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사전식 배열. 자, 내가 만약에 A, B, C, D, E라는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5개의 문자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뭐 단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바로 다음에 배치될 단어는 뭘까요? 사전식으로 배치했을 때. 딱 이 5개의 알파벳만 조합해서 알파벳 5개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A, B, C, D, E라는 5개 알파벳만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자. 자, A, B, C, E, D하고 뭐 B, A, C, D, E하고 그 다음에 C, B, A, E, D 만약에 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앞에 오죠? 얘가 1번으로 오겠지.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얘가 그 다음으로 올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은 여기 올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 5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총 120개가 있을 거 아니야.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그 120개를 쫙 써놓고 이거를 사전식으로 쫙 배열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바로 다음이 누굴까? 이게 올 거란 말이지, 그치? 얘가 2번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그럼 그 다음이 누구예요? D.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은 A, B, D, E, C인 거고, 그치? 이런 게 사전식 배열인 거지. 자,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전식 배열?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할게. 나는 그러니까 지금 슬기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사전식 배열로 그냥 풀면 돼요. 이거 순서를 매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로 다 바꿔. 자, A, B, C, D, E, F, G는 알잖아, 그치? 그치, 민지야? 그러면 여기 주어진 알파벳 중에서 A, B, C, D, E, F, G 그 알파벳 순서대로 했을 때 가장 앞에 오는 알파벳을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1, 2, 3, 4, 5라는 5장의 카드를 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가 12345가 가장 작은 자연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누구예요? 저 354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12,435 그 다음은? 12,453 그 다음은? 13,500 벌써 여기를 건드리면 안 돼. 12,534 12,534. 그 다음은? 12,543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제 요 자리를 건드리는 거 아닐까? 맞죠? 12,000으로 쓸 수 있는 거 다 쓴 거니까. 그럼 이제 13,245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이건 할 수 있잖아, 민치야. 그러면 그렇게 숫자를 배열한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문자로 바꾸는 거야. 만약에 사전식 배열했는데 뭐 7번째 오는 문자열이 누굽니까?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까지 써봤잖아. 그럼 숫자로 따지면 얘란 말이야. 요거를 그대로 문자로 바꾸면 돼요. 1이 누구였지? A였지. 3은 C였지. 2는 B. 그 다음은 D, E. 이렇게 바꾸면 이게 답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그대로 1, 2, 3, 4, 5에 대응시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작은 숫자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전식 배열과 동일해요. 알겠죠? 문자로 힘든 친구들은 숫자로 하시고, 또 이 숫자로 하는 방법이 뭐가 좋냐면 사실 A, B, C, D, E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자로 해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전식 배열이 뭔지만 이해가 되면. 근데 밑에 내려가 보면 554번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는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사실 이걸 딱 보면 어떤 알파벳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가 누구고 세 번째가 누구가 딱딱딱딱 보이진 않거든요. 예원님 보이니? 그럼 이걸 아까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한 그 정도로 얘도 할 수 있나요? 그게 좀 헷갈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A, B, C, D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서로 동떨어진 알파벳일 경우에 이걸 아까처럼 A, B, C, D를 갖다가 A, B, C, D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사전식 배열하는 거 꽤 어렵거든요. 그럴 때도 방금 민치한테 얘기했던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취하면 돼요.
처음에 한 번만 숫자로 대응시키면 그럼 숫자 가지고 하는 건 쉬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지? 자, 위에 문제 풀고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그 13번으로 가서 자, 우리가 이제 CEBDA는 몇 번째에 오는지 구하시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숫자로 갑시다. CEBDA 숫자로 바꿔줘 민채야. 3, 어, 5, 어, 2, 어. 4, 1. 그치, 요 숫자지. 요게 작은 것부터 쫙 썼을 때 얘가 몇 번째니 이게 질문인 거죠. 맞지? 자, 그럼 어떻게 찾아볼까? 당연히 가장 작은 숫자들이 제일 앞에 쭉 나오겠지. 가장 작은 숫자라는 것은 얼마로 시작하는 애들? 1로 시작하는 숫자들. 그치? 1로 시작하는 애들이 제일 먼저 쫘라라라락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얘다마 총 몇 개 있을까? 그렇지. 4 팩토리얼만큼 있겠죠? 1로 시작하는 거 24개들이 가장 앞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애들이 나와 얘다마? 2로 시작하는 애들이 쫙 나오겠지. 이것도 몇 개 있을까? 이것도 2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나오겠지. 그쵸? 자, 3으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서는 3, 1로 시작하는 애들이 제일 먼저 나오겠지. 맞죠? 3일 뭐뭐뭐, 3일 뭐뭐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3일 뭐뭐뭐가 몇 가지 있을까요? 6가지 있겠죠. 3팩토리얼만큼 있을 거니까. 6가지. 그럼 3, 1 뭐뭐뭐가 다 끝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 3, 2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쵸? 3, 2 뭐뭐뭐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몇 가지? 이것도 6가지. 그 다음에는 어떤 애들이 나올까? 3, 4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3, 3은 안 되니까 3, 4들이 나올 거예요. 3, 4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6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와? 3, 5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겠지. 얘들아, 3,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누굴까요? 3,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3, 5, 1, 2, 4. 그쵸? 얘가 3,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지. 그 다음으로 작은 건 누구예요? 3, 5, 2, 여기를 먼저 바꾸면 안 돼. 3, 5, 1, 4, 2. 그렇지.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은 3, 5, 2, 1, 4, 오케이. 그 다음이 바로 5, 4, 여기 벌써 바꾸면 안 돼. 2, 3, 5, 2. 4, 1.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애잖아. 그치? 3, 5, 2, 4, 1. 그치? 그럼 찾은 거야. 그럼 이 놈이 몇 번째 놈인가만 이제 더해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 24개, 24개, 6개, 6개니까 여기까지가 60개. 60개. 여기까지가 66. 그럼 얘가 67, 얘가 68, 얘가 69, 얘가 그럼 몇 번째야? 70번째인 거죠. 그쵸? 요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70번째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2번처럼 그럼 10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하면 되겠죠. 우리 100번째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1로 시작하는 거 24개, 2로 시작하는 거 24개,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그리고 4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그러면 연우야,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예요? 96개지. 그러면 내가 지금 100번째 애가 누군지 찾고 싶잖아. 그죠? 근데 여기까지 해서 지금 96개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얼마로 시작하는 문자들이 나올까요? 5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이 100번째 친구는 5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 몇 번째야? 네 번째인 거야. 맞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96개니까 97, 98, 99, 100이잖아. 그러니까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네 번째 걸 찾아라 이거인 거예요. 자, 그럼 써봅시다. 예원아,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음. 이게 제일 작죠. 5, 1, 2, 3, 4. 그 다음이 누구예요? 5, 1, 2, 4, 3. 그 다음이 5, 1, 3, 2, 4. 그 다음이 그러면 얘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100번째 친구지. 그렇다고 끝났다고 이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거를 알파벳으로 바꿔서 써야지. 그치? 이걸 알파벳으로 바꿔준다 하면 민치야 뭘까 답이? E, A, C, D, B. 그치? 요게 100번째 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푸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554번은 느낌만 봅시다. 느낌만. 자, 554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A, B, C, D, E가 아닌 그냥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처음에만 A, B, C, D, E, F, G 하면서 숫자를 매기는 거야. 자, 얘네들 중에 가장 앞에 오는 알파벳이 누굴까? D인가? 그지? 그럼 D가 몇 번? 얘가 1번인 거야. 그치? D가 1번. 그 다음 알파벳이 누구다? E죠? 얘가 2번. 그 다음이 누구니, 연아? 이 알파벳들 중에 A, B, C, D, E, F, G 했을 때 제일 앞에 오는 알파벳을 숫자 1번으로 그 다음으로 오는 알파벳을 숫자 2번으로 요거 매기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2번까지 매겼어. 그 다음 알파벳이 누구예요? F가 3번. 그 다음은 I가 4번. 그 다음에 어리 5번인가요? N이 빨라? 어리 빨라? N이 빠르죠? 뭐 헷갈리면 노래 불러보면 되지. 그치? 자, 얘가 5번, 얘가 6번입니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문자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숫자 1, 2, 3, 4, 5, 6 갖고 푸는 거예요. 1, 2, 3, 4, 5, 6 갖고 푸는데 자, 우리가 궁금한 애가 누구냐면 얘야. F, D, I, E, N, R 얘예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 얘도 숫자로 바꿔놔야지. 그치? 그래야 몇 번째인지 찾을 수 있잖아. 자, 요거 숫자로 바꾸면 방금 전에 써놨던 거 보면서 자, F가 3번이었고요. D가 1번, I가 4번, E가 2번, N이 5번, R은 6번. 그러니까 3, 1, 4, 2, 5, 6. 얘가 작은 것부터 쫙 썼을 때 얘가 몇 번째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또 제일 앞에 1로 시작하는 애들이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1로 시작하는 애들 지금 6개니까 1로 시작하는 것이 총 120개 뭐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쫙 오고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얘가 몇 번째일까? 그것만 계산해 보면 되겠네. 그쵸? 사전식 배열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250 4까지 할까요? 5까지 할까요? 4까지만 합시다. 254까지. 그리고 RPM은 36부터 139까지만 하겠습니다. 136부터 139까지 이렇게 숙제고요.